안녕하세요. 아이디어 컨설팅 연구소 아이디어 컨설턴트 유상석입니다. 아이디어 365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하게 되는 아이디어 365 아이디어 트레이닝, 한마디로 그냥 이제는 이 방송이 중독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365일 동안 내지는 그 이상으로 제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꾸준히 올해는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동안은 꾸준히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오늘 시간에는 식물 공장 시대가 다가온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식물 공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내용이 좀 많긴 하네요. 좀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뭐 자료가 좀 많은데 식물 공장이 뭔지는 아시겠습니까? 식물 공장. 그냥 단어를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식물, 우리가 필요한 야채들을 농장,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나 이런 데서 농지, 이렇게 해서 노지에서 이렇게 키워서 유통이 되는 게 아니고, 야채 등을 전문적으로 키우는 공장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공장. 그게 이제 식물 공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농업 스타트업 기업인 플랜티라고 하는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플랜티는 유명해진 게 뭐냐면요. 기업의 일본 기업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 그 다음에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회장, 그 다음에 구글의 지주회사인 알파벳의 에릭 슈미트 전 회장, 이런 분들이 총 2억 2천만 달러를 유치했다고 그러네요. 2억 2천만 달러라고 하면 돈으로 따지면 얼마일까요? 꽤 많은 돈이죠. 몇 천억 단위일 거예요. 그게 아마. 근데 어쨌든 그것을 유치를 했습니다. 유치를 해갖고 중국 상하이 외곽에 베이징이나 상하이, 선전 등 외곽에 이 식물 공장을 만들어서 중국의 안전한 먹거리를 원하는 고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야채를 생산을 해서 식물 공장에서 생산을 해서 이것을 유통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플랜티의 기본적인 사업 방향입니다. 여기에 이제 필요한 재원들, 공장도 짓고 땅도 구입하고 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원이 필요해서 이 유명하신 분들한테 투자를 받은 게 2억 2,600만 달러를 넘어서 이걸 받은 것으로 유명해진 회사가 플랜티라는 회사예요. 여기 이 플랜티의 어떤 CEO는 농부 출신의 사모펀드 투자가인 맥 버나드라고 하는 CEO와 농학 박사이자 농학 경제학 박사이신 네트 트로이라는 최고 기술 CTO, 이분들의 두 분이서 만들어 2014년에 창업한 회사라네요. 그래서 플랜티의 목표는 100만 명이 넘는 주민이 거주하는 도시 외곽에 약 500개의 실내 식물 공장을 세우겠다라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일단은 넓은 중국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각 나라의 도심 주변에는 전부 이런 식물 공장이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있는 상황이 되는 게 이제 현실적으로 보이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셨으면 이런 정보도 찾아보셨을 텐데, 저는 수경재배라든지 스마트팜이라든지 식물 공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뭐 유튜브라든지 구글링을 통해서 자주 찾아보는 소스이기도 하고 영상을 자주 접해요. 그러면서 날로 발전하는 것들을 알게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스마트팜 기술을 이용해서 식물 공장을 이미 하고 있고 제품, 그러니까 야채 같은 것을 출시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미진한 상태입니다. 품목도 제한적으로 있고요. 이 식물 공장은 말 그대로 스마트팜이라는 설명을 드렸듯이 IoT 기술을 이용한 어떤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뭐 뒤에도 제가 스마트팜에 대해서 방송할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화되어 있는 이런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공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토양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고 수경재배, 물을 통해서 자라는 거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우리가 유기농 야채를 보시면 일반 노지 야채보단 화학 살충제라든지 이런 걸 뿌리는 화학 비료를 쓰는 이런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비싸게 유통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수경 재배를 하게 되면 일단 화학 살충제라든지 이걸 쓰질 않습니다.
실내에서 자라기 때문에 실내 공장 안에서 그 발육 환경을 맞춰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토양이 아니라 물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이 야채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어떤 영양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물에 이게 희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영양분을 토양에서 얻을 수 있는 영양분을 그걸 이제 가지고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평 기법을 제일 많이 쓰는데, 배드를 이제 그 재배 배드를 수평으로 깔고 위엔 이제 LED 삼색 조명을 통해서 이 채광을 해주는 자연 조명을 하는, 우리가 햇빛을 받으면서 노지나 이런 데서 햇볕을 받았을 때 느낄 수 있는 것을 LED 삼색 조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평 배드를 렉으로 설치를 해서 수직으로 이렇게 설치해 주는 게 일반적인데, 플랜티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기술을 통해서 물이 상단에서 하단으로, 우리 그 무슨 논이라고 그러죠? 계단식 논 같이 그렇게 떨어지는 것으로 해서 수직 기법으로 해서 만든 것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기법을 이용해서 재배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생산성이라든지 어떤 그 투입되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수평과 수직 두 가지가 있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일단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쓰여지는 것이 일반 농지에서 뭐 농기구를 쓰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그닥 많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시스템은 컨베이어로 돌아서 일정 기간이 양육이 되면 이제 채소가 자라면 이렇게 자연 생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노지에서 필요한 인력보다는 상시 인력이 상당히 줄어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건물 안에서 그 식물이 그 최대의 발육을 할 수 있는, 양질의 발육을 할 수 있는 환경적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어떤 풍향이라든지 조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인위적으로 맞춰지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식물 공장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노지에서 발생하는 어떤 병충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살충제 같은 것도 안 쓰고 하니까 당연히 그 벌레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 채소를 좀 먹거나 이러지 않으니까 살충제 같은 걸 쓸 일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경 재배를 통한 이런 식물 공장에서 나오는 것들은 거의 다 기본적으로 그냥 친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야기할 게 굉장히 많은데 방송 시간을 제가 이제 좀 짧게 잡다 보니까 뭐 제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못 드리고 있는데, 더 디테일한 것은 제가 스마트팜을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제가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는 걸로 하고요. 여러분들이 식물 공장이라는 것이 아까도 그 상하이나 선전, 베이징 외곽에 설치한다 그랬죠. 전 세계에 뭐 500군데를 설치하는 게 목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외곽에 가는 이유가 있죠. 당연히 도심에다 놓으면 뭐 당연히 그런 어떤 시공에 대한 어떤 그 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재료값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산 단가에. 그러다 보니까 외곽은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렴하니까 일단 그런 비용에 대해서 절감이 있고요. 그리고 지리적 위치에 대해서 굳이 따질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저쪽 산지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올라와서 시장에서 유통돼서 가는 것보다는 도심 외곽에 있으면, 서울이면 서울 외곽에 그 식물 공장이 있으면 도심으로 들어와서 유통되는데 유통거리가 짧아지니까 그런 어떤 물류에 대한 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줄어들게 되니까 당연히 가격이 하향되겠죠. 그렇죠? 이런 장점들이 있어서 식물 공장들은 도심 외곽에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의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더 세분화된다면 도심 안쪽으로도 들어오는 작물 재배를 가능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글로벌 전체 시장이 초창기라고 아직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미 네덜란드 같은 데는 어떤 꽃을 재배하고 하는 것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서 선도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것을 개인 차원이나 기업 차원에 이런 것을 많이 봐두는 것도 굉장히 달라질 것 같고요. 양질의 상품을 저렴하게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받아볼 수 있다는 것은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유통 체계 중에 하나인 부분이니까, 그것이 야채를 가지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검색해 보셔도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나와 있으니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내용이 뭔지를 아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짧은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은 스마트팜 방송을 할 때
제가 부연 설명으로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의견이나 내지는 새로운 제가 모르는 부분을 알려주고 싶으신 분들 댓글로 담아주시면 저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고요. 저하고 1대1이라든지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아이디어 컨설팅 연구소나 아컨TV를 검색하셔서 카카오톡 친구 맺기를 해주시고요. 이쪽 좋아요 꼭 한번 영상 좋으시면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독 안 하신 분 구독하기 한번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옆에 알람 설정해 주시면 아이디어 365는 매일매일 진행됩니다. 매일매일 진행되니까 제가 방송이 나갈 때마다 여러분들의 알람을 받아서 참여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아컨TV의 영상물이 좋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변 사람들하고 공유해서 한번 해주시면 아컨TV는 그 여러분들의 공유로 긍정적인 공유를 통해서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내일 또 이 시간에 또 다른 소재를 가지고 아이디어 365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